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시작합니다. 한 작가는 세계를 떠돌다가 마마지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주인공 파이의 이름은 피신 몰리토 파텔로, 수영장을 좋아하던 삼촌 마마지에게 받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피신은 어렸을 때 피싱으로 놀림을 받았고 새학기에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피신은 자신의 이름을 줄여 놀림을 받지 않으려 파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피싱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결국 파이의 소수점까지 다 외워 자기는 피싱이 아닌 파이라고 각인시킨 만큼 전설로 불렸고, 작가는 마마지로부터 파이는 바다의 전설로 들었다니까 자신은 항해법도 모르고 리처드 파커와 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마마지가 전부 다 말해주지 않았다며 괜찮다면 다 알려주라고 하는데 파이는 신의 존재를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며 알려주겠지만 믿던 안 믿던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파이는 힌두교를 믿었지만 아빠는 신은 없으니 속지 말라며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이는 이후 천주교와 알라도 동시에 믿게 되었고 아빠는 종교 기념일만 챙기다가 죽겠다며 비꼽니다. 무얼 믿던 너의 자유지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운영하던 동물원에 들어온 파이는 새로운 호랑이를 보고 싶다며 먹이를 들고 다가가 겁도 없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형은 뒤도 안 보고 도망가네요. 파커에게 먹이를 주려는 그때 도망간 형이 아빠를 데리고 왔고 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윽박을 지르자 파커도 영혼이 있고 단지 인사하려고 했다고 하자 호랑이는 짐승이지 친구가 될 수 없다며 냉철하게 말해줍니다. 결국 아빠는 호랑이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해 염소를 데려와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이는 청소년이 되었고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져 외국에 동물을 팔고 새 출발하기 위해 인도를 떠납니다. 기내 요리사에게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하면서 파이의 가족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캐나다를 향하는 배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파이는 구경하겠다며 갑판으로 나갑니다. 폭풍의 신이라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폭풍은 심했고 배의 갑판이 물에 잠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가족들을 깨우러 다시 들어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먼저 구명선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그 요리사네요. 동물들 역시 화물칸에서 도망쳤고 갑자기 뛰어든 얼룩말 덕분에 손을 놓은 파이는 혼자 떠내려가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헤엄치는 걸 본 파이는 튜브를 던져주고 구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리처드 파커였고 놀란 파이는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 파이는 배에 붙어 밤을 새고 한숨 돌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 하이에나가 나오자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하이에나가 배멀미를 하는 틈타 원숭이도 구하게 되고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기진 하이에나는 얼룩말을 물어뜯고 원숭이마저 죽여버립니다. 열받은 파이는 하이에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호랭스가 죽여버리네요. 배 안에 있던 구명조끼를 엮어 하나의 뗏목을 만들어 도망칩니다. 식량을 꺼내기 위해 파커의 눈치를 보던 그때 인기척을 느낀 파커는 달려들라고 하지만 천막 덕분에 살았네요. 결국 배는 파커에게 넘기고 다시 작은 뗏목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되자 혼자 남고 배에도 못 들어가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는 파이. 호랑이와 둘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바다에 던집니다. 파커의 눈치를 보려고 다시 배에 접근해보지만 눈빛이 살아있네. 겁먹은 파이는 다시 돌아갑니다. 배에 있던 생존 지침서를 보며 생존법에 대해 배워가는 파이. 책에는 멀미가 심하면 생존 의지가 떨어지니 주의하라는 걸 보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호각 소리를 들으면 멀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파커는 멀미로 인해 기진맥진할 때 놓치지 않고 더 심하게 꿀렁입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한 파이는 배에 올라타 파커를 향해 소리치고 식량이 있는 부분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데 파커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여 파커를 도와주는 파이. 매일 5kg 이상 먹던 파커는 점점 배고픔에 굶주려 가고 본인도 힘들었지만 파커를 위해 낚시도 합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한 파커는 물속에 뛰어드는데 다리 봐. 틈을 타 재빨리 배 위에 올라갑니다.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파커를 막는데 순수한 파커의 눈을 보고 다시 배 위로 올려주고 자신은 내려갑니다.
파커를 위해 물고기도 잡았고 신이 물고기로 변해 나타났다며 고맙다고 눈물도 흘리네요. 파커에게 물고기를 주었고 밤이 찾아옵니다. 바닷물은 눈부시게 빛났고 흰수염 고래가 나타나 파도를 만들어버리는데 중심을 못 잡은 파이는 식량과 함께 빠져버립니다. 식량을 잃고 지친 파이는 배 위에 올라서는데 그때 물고기 떼들이 뛰어들면서 파이와 파커를 공격합니다. 때마침 큰 물고기가 날아왔고 굶주림에 지친 파이와 파커는 물고기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멀미와 배고픔에 지친 파커는 결국 파이에게 꼬리를 내립니다. 본격적으로 파이는 파커를 길들이는 훈련을 시작하고 Go, come on. 파커를 길들이고 서서히 적응해 갈 쯤 돌고래 떼를 구경하던 중 큰 배를 보게 됩니다. 파이는 구조 요청을 해봤지만 야속한 배는 그냥 지나가고 또 한 번 폭풍이 다가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지친 파이는 정신을 놓고 신에게 모든 걸 잃었고 원하는 게 뭐냐고 울부짖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파커를 보게 되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립니다. I'm sorry, little mother. 폭풍이 지나간 후 기진맥진한 파커에게 다가가 우리는 죽을 거라며 모든 걸 포기한 파이. We're dying, Richard Parker. 신의 장난일까요? 떠다니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는 수많은 미어캣들이 있었고 그 사이 호수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해가 저물자 미어캣과 파커는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나무 위에서 잠을 자던 파이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학작용을 일으켜 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가 다 죽고 나무의 열매를 따보니 안에는 사람의 이빨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충섬이었고 그래서 미어캣은 나무 위로 파커는 배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나무 뿌리와 식량을 챙긴 파이는 파커를 불러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And so you won't read about those trees in any nature book. And yet, if I hadn't found my strength was
gone. 계속된 여정에 파이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였고 So close to deliverance. I struggled to shore and fell upon the sand. I could hardly move. 파커도 배에서 내려 가만히 밀림을 쳐다보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인사도 없이 간 파커가 야속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 선박회사에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파이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믿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로 말해줍니다. 같은 상황에 하이에나는 인종차별한 요리사로, 얼룩말은 다친 선원으로, 원숭이를 어머니로, 호랑이는 파이 자신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줍니다. 요리사는 선원을 죽여 낚시 미끼로 쓰고 어머니까지 죽여버린 괴물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고 해피엔딩이 될지는 작가인 너에게 달렸다며 일어납니다. 실제로 파이는 200일 이상 바다를 표류했고 서류상에는 호랑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믿겠습니까?